히말라야의 고유한 왕국, 부탄, 보통은 뭐 행복지수나 때묻지 않은 자연 이런 걸 먼저 떠올리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탄이 자국이 보유한 금을요, 최첨단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전 세계에 판매하는 아주 대담한 실험을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 한 국가의 미래 전략과 세계 금융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좀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부탄이 TIR이라는 이름의 금기단 토큰을 솔라나, 그러니까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한 사건입니다. 네, 사실 이건 한 나라가 금을 디지털로 팔기 시작했다. 이 단순한 사실보다 훨씬 더 큰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일까요? 과연 이게 국가 자산의 미래가 될 청사진일까? 아니면 뭐랄까, 디지털 경제 시대에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작은 나라의 필사적인 도박일까? 오늘 그 양면을 모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그 질문이 오늘 대화의 핵심이 되겠네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궁금증부터 시작하죠. 왜 하필 부탄일까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조용한 나라가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바로 그 갑자기라는 부분이 가장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아, 오해다. 네, 겉으로 보기엔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부탄은 꽤 오래전부터 디지털 자산 세계의 조용한 강자였거든요. 조용한 강자라니 흥미롭네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인데 부탄은 자국의 그 풍부한 수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서요. 몇 년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해 왔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워 보이는 나라가 사실은 막대한 양의 전기를 써가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탄의 이미지랑은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부탄은 자신들의 천연 자원, 말 그대로 히말라야의 폭포수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디지털 금으로 바꾸는 작업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관광 인프라에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금 토큰 프로젝트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아, 이미 빌드업이 있었군요. 네,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국가 디지털 전략의 다음 단계인 셈이죠. 첫걸음이 아니라 이미 여러 걸음을 뗀 후에 결정적인 한 수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완전히 새로운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한 수, 티아 토큰이 정확히 어떤 건지 좀 더 쉽게 풀어주시죠. TR은요, 본질적으로는 디지털화된 금 보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금 보관증이요? 네. 부탄 정부가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실제 금을 아주 잘게 쪼개서 각각의 조각에 블록체인 기술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꼬리표를 붙인 거죠. 아하, 그래서 티아 토큰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건 부탄의 금고에 있는 실제 금의 일부가 내 것이다. 이걸 디지털 세상에서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금괴를 직접 집에 보관할 필요 없이 그냥 내 스마트폰 지갑에 그 금의 소유권을 증서처럼 담아둘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와, 인류가 수천 년간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온 금이라는 가장 오래된 자산과 가장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이 만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금이 가진 안정성과 신뢰는 그대로 가져오면서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투명성, 그리고 24시간 국경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유동성을 결합한 거죠. 네네. 전통 자산의 한계를 기술로 돌파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국가적인 프로젝트는 중앙은행이 주도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발행 주체가 좀 특이합니다. 갤레프 마인드풀리스 시티, 줄여서 GMC라는 곳이더군요. 네, 맞아요. 여기는 어떤 곳이길래 국가의 금을 다루는 이런 중책을 맡은 건가요? 여기서 부탄의 진짜 전략이 드러납니다. 어떤 전략이죠? 만약 부탄 중앙은행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다면 수많은 규제와 법규 검토 때문에 아마 몇 년은 더 걸렸을 겁니다. 아,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렇죠. GMC는 그런 관료주의적 절차를 건너뛰기 위해 만든 일종의 금융기술 특구입니다. 아,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를 다르게 적용받는 특별구역 같은 거군요. 뭐 경제자유구역처럼 GMC는 금융혁신자유구역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의 허브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가 공인한 거대한 실험실, 일종의 테스트 베드인 거죠. 거대한 실험실. 네, 이곳에서는 새로운 금융 모델을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부탄은 국가 전체의 금융 시스템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이 특구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기술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수많은 블록체인 플랫폼 중에서 왜 솔라나를 선택했을까요?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만약 이더리움 위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아마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아, 가스비. 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소액 투자자들이 이 금 토큰을 사려고 몰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뭐 필리핀의 어떤 투자자가 인플레이션을 피하려고 $50어치 금을 사는데 거래 수수료로 $20를 내야 한다면 아무도 안 쓰겠죠. 바로 그겁니다. 금융 포용이라는 원래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지니까요. 네. 솔라나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압도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속도입니다. 수백만, 수천만 건의 거래가 발생해도 거의 0에 가까운 비용으로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글로벌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비용이 중요하죠. 하지만 비용이 전부는 아닙니다. 비용 말고 또 어떤 중요한 기준이 있었을까요? 국가 자산을 다루는 만큼 투명성과 신뢰성이 생명입니다. 아, 그렇죠. 솔라나 같은 고성능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부탄 정부가 우리는 이만큼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걸 전 세계 누구나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된 장부에 남으니까요. 아, 이게 바로 투자자들에게 당신이 산 토큰 뒤에는 진짜 금이 있다라는 신뢰를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고의 기술 플랫폼을 선택했는데 정작 이 토큰을 사는 방식은 좀 의외입니다. 처음에는 부탄 최초의 디지털 은행인 DK뱅크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분산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쓰면서 왜 접근은 중앙화된 은행을 통하는 이런 좀 모순적인 방식을 택한 걸까요?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탄의 영리한 줄타기 전략입니다. 영리한 줄타기. 혁신은 추구하되 안정성은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만약 처음부터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 토큰을 상장했다면 엄청난 가격 변동성과 해킹 위험에 노출됐을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국가 이름이 걸린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그 타격은 상상 이상이겠죠. 아, 그러니까 일단은 DK뱅크라는 통제 가능한 문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시작해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신뢰를 쌓겠다. 이런 거군요. 일종의 연착륙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DK뱅크가 실물 금을 보관하는 수탁자 역할과 토큰을 유통하는 창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네. 전통 금융이 주는 신뢰와 블록체인이 주는 기술적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죠. 이렇게 1단계에서 안정성이 확보되면 2단계로 다른 글로벌 플랫폼이나 기관으로 유통망을 점차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매우 신중하고 계산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질문이 드네요. 미국 달러 가치에 고정된 걸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럼 TR은 금 가치에 고정된 거니 일종의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개념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일반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명목 화폐, 그러니까 특정 국가가 보증하는 돈의 가치를 연동합니다. 이건 결국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종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지만 TR은 특정 국가의 화폐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가치 저장 수단인 금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게 최근 나타나는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에요. 흐름이요? 최근 키르기스스탄도 USDG라는 금 기반 디지털 자산을 발행했습니다. 부탄이나 키르기스스탄 같은 나라들이 왜 이런 시도를 할까요? 그러게요. 바로 미국 달러 중심의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자국이 실제로 보유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디지털 금융 전략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아, 달러의 디지털 버전이 아니라 우리 자산의 디지털 버전을 만들겠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왜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거대 경제권이 아니라 부탄이나 키르기스스탄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이 이런 실험에 먼저 나서는 걸까요? 바로 그 작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강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다는 게 강점이다. 네. 거대 경제권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규제는 거미줄처럼 촘촘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하지만 작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규제 환경이 유연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금융 모델을 성공시켜서 글로벌 자본을 끌어와야 한다는 동기가 훨씬 더 절실합니다. 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민첩하다는 건 그만큼 더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위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 이 실험이 실패하면 미국이나 중국 경제에는 작은 흠집에 불과하겠지만 부탄 같은 나라에게는 국가의 명운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의 행보를 대담한 혁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태로운 도박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공하면 금융업으로 도약하지만 실패하면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크군요. 네, 양날의 검이죠. 그렇다면 이 온체인 금,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의 금이라는 개념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상품일까요? 월가의 거대 투자자들인가요? 아니면 평범한 개인들인가요? 둘 다를 겨냥하지만 진짜 혁신적인 부분은 후자에 있습니다. 평범한 개인요? 물론 실물 금을 거래하는 그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은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이겠죠. 하지만 이 모델의 진정한 잠재력은 금융 인프라가 불안정하거나 자국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국 화폐 가치가 매년 반토막 나는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자기 가족의 저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이 은행도 증권사도 없는 곳에 살더라도 스마트폰만 있다면 24시간 언제든 단돈 10달러로 안정적인 자산인 금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전통적으로 부자들의 전유물이거나 유동성이 매우 낮았던 금이라는 자산에 전 세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유동성과 민주성을 부여한 것. 이게 이 모델이 가진 가장 파괴적인 힘입니다. 부탄의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다른 나라로도 확산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습니다. 세 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세 가지 조건이요? 첫째는 신뢰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완벽해도 투자자들이 부탄 정부의 금고에 저 금이 정말로 존재할까? 이 근본적인 믿음을 잃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 신뢰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토큰은 결국 금이 있다는 약속일 뿐이니까요. 맞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정부가 웹사이트에 우리는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모델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부탄 정부와 DK뱅크의 명성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이 정말로 성공하려면 독립적인 제3자 감사기관이 실시간으로 금 보유량을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에 직접 올려주는 소위 온체인 감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온체인 감사. 네, 만약 부탄이 여기까지 구현해낸다면 그건 정말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겁니다. 신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다른 과제들이 또 있겠죠. 물론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안정성입니다. 솔라나 네트워크와 DK뱅크 시스템이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없이 철통같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국가 자산을 다루는 거니까요. 네, 단 한 번의 사고도 용납될 수 없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규제 환경입니다. 각국 정부가 이 TER 토큰을 자산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세금은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이런 명확하고 일관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정말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부탄 모델이 성공한다면 다른 자원 부국들이 자국의 원유, 다이아몬드, 히토류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중요한 청사진이 될 겁니다. 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디지털 원유 증권을 발행하고 콩고가 디지털 코발트 증권을 발행하는 미래가 올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탄의 TER 토큰에 대한 이 모든 논의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술을 만나서 국경과 신분의 장벽을 허무는 민주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국가 주도의 가장 의미 있는 첫 번째 실험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히말라야의 작은 왕국, 부탄이 시작한 거대한 금융 실험, TER 토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한 나라의 부가 디지털 코드가 되어서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넘나드는 시대, 그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금 보유고가 블록체인 위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자산이 된다면 국가의 부와 주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그리고 금 다음으로 토큰화될 국가 자산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말씀드린 석유나 광물이 될까요? 아니면 그 나라의 아름다운 숲이나 자연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나라의 자연 환경이 가진 가치를 토큰화해서 전 세계인이 그 보존에 투자하게 만드는 세상.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시네요.
국가 자산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